자, 이어서 중국 시장 좀 체크를 좀 해보겠습니다.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백관일 연구원인데요. 오늘 중국과 관련해서는 한 줄 평을 경기 바닥 통과에 대한 기대감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어찌 보면은 바로 이 주변 국가가 좀 회복이 된다라는 건 국내 증시에서도 긍정적인 재료로서 좀 활용이 될 것 같은데요.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이베스트투자증권 백관열입니다. 네. 자, 경기가 이제 바닥을 통과하고 있다. 반가운데요. 좀 자세하게 어떠한 부분들을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네, 일단 최근 중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 나름대로 견조한 흐름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우선 미국의 긴축 사이클 마무리 기대감이 부각이 되면서 미국 국채 금리가 급락으로 이어졌고, 이에 따라서 외부 불확실성 요인들이 좀 일부 후퇴한 가운데 중국의 경기 바닥 통과 기대감이 좀 부각이 된 점이 증시의 긍정적인 요인으로 반영됐다라고 보고 있고요. 일단 IMF 측에서 최근에 중국의 경제 지표들의 반등과 부양책들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올해와 내년도의 GDP 성장률을 상향 조정을 한 점과 이러한 점들이 투자 심리 개선에 기여를 했고요. 또 이러한 가운데 화요일에 수출입 지표가 발표가 되었었습니다. 수출 같은 경우에는 계절성을 반영하면서 컨센서스를 좀 하회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수출 증가율 같은 경우에는 8개월 만에 플러스로 전환이 되면서 서프라이즈를 기록을 했습니다. 증시 같은 경우에는 수출 부진보다는 수입 호조에 주목을 하면서 증시 하단이 좀 지지가 되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지만 여전히 부정적인 부분은 부동산 경기가 회복이 좀 지연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올해 중국에서 누적 400개 이상 부동산 규제 완화 정책이 발표가 되었고요. 추가적인 부동산 규제 완화까지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인 것만큼 부동산 경기에 대한 좀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렇게 좀 정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부정적인 부분이 있긴 하지만 뭐 새로운 악재는 아닌 것 같고 계속해서 개선을 하고 있다라는 점을 투자자들은 좀 인지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또 지표에 대해서 좋은 쪽으로 좀 더 많이 보는 그런 상황인데요. 이 중국에 대한 이런 경기 바닥에 대한 개선 기대감 좀 이슈로 좀 더 자세히 들어가 보겠습니다. 어떠한 부분들을 참고해야 될까요? 네, 지난주에 이때 제6차 금융공작회의라는 것이 개최가 되었습니다. 이제 금융공작회의 같은 경우에는 향후 5년간 중국의 금융 부문의 장기적 정책 방향성을 좀 제시하는 회의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5차 회의에 이어서 시진핑 주석이 직접 주재했다는 점에서 좀 의미가 있고, 이번 회의부터는 명칭이 전국금융공작회의에서 중앙금융공작회의로 변경이 되면서 좀 회의의 지위가 승격이 되었고, 또 중국의 상무위원들이 역대 회의와 다르게 전원 참석을 하면서 회의의 중요도가 좀 높아졌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회의에서 좀 가장 주목할 점은 이제 일단 계속해서 중국 경제 성장의 발목을 잡고 있는 부동산과 지방정부 부채 리스크에 대한 대응 의지가 좀 확대됐다라는 점이겠습니다. 우선 부동산에 대해서는 부동산 기업에 대한 감독 체계와 자금 관리 감독 제도를 보완할 것이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헝다라든지 컨트리가든 같이 중국의 주요 부동산 디벨로퍼들의 유동성 위기를 야기했던 3대 레드라인 규제 완화 가능성이 좀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고요. 이미 지난 1월에 인민은행에서 우량 부동산 디벨로퍼 30곳에 한해서 3대 레드라인 규제를 완화할 것이다라고 시사한 바가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했을 때 실현 가능성은 충분할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외에도 지방정부 부채 리스크를 재공론화하면서 지방정부 부채 리스크 예방을 위한 시스템을 구축할 것이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이 같은 경우에는 공식 통계에 잡히지 않고 지방정부의 음성부채로 알려진 LGFV라는 문제점을 본격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는 의미로 해석이 되고요. 실제로 지난 10월부터 총 25개 지방정부에서 이 음성부채를 상황하기 위해서 특수재융자 채권이라는 것을 발행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발행 규모는 벌써 1조 위안이 넘어섰고 연말까지 2조 위안까지 달할 것이다라고 전망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론적으로 이번 회의를 기점으로 중국이 이제 다시 한번 리스크에 대한 대응을 다시 한번 강화를 했고 이렇게 리스크에 대한 대응을 계속해서 강화해 나갈 것이다라고 정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이제 히토류의 무기와 관련된 것이겠습니다. 이제 리창 총리가 국무원 상무회의를 통해서 히토류를 전략적 광물 자원임을 재강조하면서 히토류의 무기화를 시사를 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상무부가 히토류의 수출 분류를 보고 의무화 대상으로 포함을 시켰는데요.
이 같은 경우에는 지난 7월에 갈륨과 게르마늄, 지난 10월에 흑연에 대한 수출을 허가제로 전환하면서 수출 통제를 강화한 것처럼 히토류에 대해서도 중국 정부가 수출을 통제를 강화하는 것을 준비한 것이 아니겠는가라는 우려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에는 과거 2010년도에 일본 센카쿠 열도 영유권 분쟁 시에서도 중국이 일본에 대해 히토류 수출을 중단을 하면서 히토류를 무기화한 바가 있습니다. 특히 다음 주에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 정상회의를 앞해서 미중 정상회담이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히토류를 좀 협상 카드로 사용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우호적으로도 표명한 것으로 좀 해석이 되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현재 중국 같은 경우에는 다음 주 캘리포니아에서 개최되는 이제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에서 바이든 대통령과 회동할 것이라는 공식적인 발표는 없지만 최근 미중 주요 인사들이 소통 채널을 계속해서 유지해 왔다는 점을 감안하면은 좀 회동 가능성 높다 보고 있고요. 이번 회동을 통해서 건설적인 소통이 오고 가는지가 좀 중요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이거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책을 좀 완화, 또 보완하고 있는 중국이 되겠고요. 또 미중 갈등이 이번 히토류 무기화를 조금 더 좀 완화시킬 수 있는 이 만남 자체가 좀 긍정적인 의미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경제 지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지표 체크할까요? 네, 다음 주 15일에 일단 중국의 주요 정책 금리인 MLF 금리가 결정이 됩니다. 시장에서는 동결을 예상하지만 아직까지는 인하 가능성이 충분히 열려 있는 상황이고요. 방금 전에 물가 같은 경우에도 발표가 됐는데 여전히 좀 낮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통화정책 여력에서 여력이 충분하다라고 정리해 주시면 될 것 같고, 또 동시에 실물 경제 지표가 발표가 됩니다. 소비랑 생산 같은 경우에는 8월부터 반등세를 보이고 있고, 이러한 부분들이 10월에도 이러한 반등 흐름이 이어나갈지에 대해서 체크를 해봐야 된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지만 시장에서 가장 주목하고 있는 건 투자, 그 중에서도 부동산 개발 투자의 반등 여부일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지표들이 바닥을 통과를 했지만 유일하게 부동산 관련 지표들만 회복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우선적으로 좀 체크해야 된다라고 정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가지만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중국에서는 내부적으로 제일 문제인 게 부동산 문제인 것 같은데, 연구원님께서 보시기에는 이거 좀 장기화 될 수도 있다, 이렇게 가능성을 생각하십니까? 우선 일단 부동산에 대한 기조 자체가 7월 정치국 회의 기점으로부터 이제 규제에서 완화로 이제 거의 공식적으로 전환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지금 주요 도시에서 400개 이상의 부동산 규제 완화 정책이 발표됐고, 발표가 됐기 때문에, 어쨌든 정책 효과가 발동이 되려면은 어느 정도 시차가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좀 부동산 회복이 점진적으로 완화될 방향성으로 보고 있고요. 그렇지만 좀 경계해야 될 부분은 결국에 부동산 문제가 해결이 된다면은 다시 한번 중국 정부는 디리스킹에 좀 나설 수 있다는 점을 저는 좀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에서 중기적으로는 부동산 경기가 다시 회복이 되겠지만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다시 한번 디리스킹에 넘어가면은 다시 좀 부정적으로 볼 수는 있다라고 정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내용들 잘 참고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자, 이베스트 투자증권 백건열 연구원과 함께 중국에 대한 전망 해봤습니다.